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인스턴트 커피 역사 알아볼 건데요.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에 편을 안 보셨으면 재미가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제가 카드를 띄워 놓을 거예요. 누르셔서 보고 오시면 더욱 재밌게 이 편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조지 워싱턴 커피는 전쟁이 끝난 뒤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 때 기회를 잡고 싶어 했는데 1차 세계대전 때랑은 상황이 조금 달랐죠. 아니지, 많이 달랐죠. 1차 세계대전 때는 조지 워싱턴 커피가 최초의 인스턴트 커피였고 무엇보다 경쟁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겁날 게 없고 무서울 게 없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인스턴트 커피 브랜드도 많아졌고요. 그 브랜드가 이 전쟁이 돈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하게 경쟁이 과열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지금까지도 유명한 그런 인스턴트 커피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네스카페가 출연하게 된 거죠. 이게 조지 워싱턴 커피 입장에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분일 거예요. 하지만 이 네스카페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정말 노력, 차근차근 계단을 밟고 올라온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일단 그 네스카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네스카페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려면 그때 브라질 상황을 아셔야 해요. 미국에서 커피 붐이 일어나서 브라질은 그러한 미국을 겨냥해서 커피 농장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계속 이어질 줄 알았던 커피의 사랑이 사그라진 거죠. 거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9년 대공황까지 터진 거예요. 커피 소모량이 더 줄어들게 된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맺힙니다. 엎치고 덮치고 맺혀요. 브라질에서 풍년이 일어나요. 커피 풍년. 커피 풍년이면 원래라면 좋아야 되는데 안 그래도 재고가 남아도는데 거기에서 한번 풍년이 일어나서 더 남아돌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는 거죠. 지금이랑은 완전히 반대되죠. 지금은 생두가 모자라서 원두가 비싸지고 커피 가격이 비싸진다는데 그때 당시 브라질은 커피가 남아돌았어요. 이렇게 커피가 남아도니까 이제 브라질은 가만히 있질 못하죠. 가만히 있으면 농부들이 전부 다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래하는 유럽 은행을 통해서 스위스에 본사를 둔 네슬레 회사에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 당시 네슬레는 커피를 하지 않았고요. 식료품 회사로 유명했어요. 유화식이나 연유 이런 걸로요. 자, 이 도움을 받아들인 네슬레는 단순하게 인스턴트 커피를 만든 게 아니라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맛과 향을 제대로 보존하는 그런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무려 8년을 연구하게 돼요. 진짜 대단하죠. 남들 쫓아가기도 힘들고 상황을 유지하기도 힘든 건데 오히려 앞서가기 위해서 노력과 연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네슬레 입장에서는 진짜 천운이고 기회였던 거죠. 진짜 헐값에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잖아요. 그래서 그 피나는 노력의 연구 끝에 1938년 분무 건조 기법으로 한 세계 최초로 향과 맛을 제대로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인스턴트 커피를 발명하게 돼요. 그리고 그 커피 이름을 네슬레에서 카페를 붙여 네스카페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이러한 노력에 더해 천운까지 또 합쳐지는데요. 조지 워싱턴 커피보다 더 큰 천운이었어요. 조지 워싱턴 커피는 브랜드를 만들고 나서 4년 뒤에 전쟁이 터져서 운을 잡았는데 네스카페는 브랜드를 만들고 1년 뒤에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 커피보다 3년이나 더 빠르죠. 그리고 그 운을 잡아서 보급품으로 채택되게 되었고요. 조지 워싱턴 커피랑 경쟁하게 된 거죠. 자, 조지 워싱턴 커피 입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진짜 기회였어요. 정말 힘들게 버텼는데 아쉽게도 맛과 향을 제대로 살린 그 네스카페의 인스턴트 커피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네스카페는 굉장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네스카페는 전쟁 속에서 미군이 가는 곳이라면 네스카페가 있었어요. 유럽이든 아시아든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전부 다 가서 미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그 커피가 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때 네스카페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물론 2차 세계대전 때는 아니고요. 6.25 전쟁, 한국 전쟁 때 들어온 거예요.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자세히 또 알아볼게요.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조지 워싱턴 커피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사랑을 못 받고 이제 사그라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네스카페는 꾸준한 사랑을 받게 돼요.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1등하는 인스턴트 커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한 게요. 저는 못 가본 곳을 이 네스카페는 가봤더라고요. 히말라야도 가봤고요. 무려 달나라까지 갔다 왔어요. 여기 사진 보시면
테이스터스 초이스라고 써있는 그 커피 병 있잖아요. 네, 그게 네스카페 브랜드예요. 정말 대단하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고요. 무려 180여 개국에 진출한 그런 브랜드라고 하네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런 대단한 브랜드가 1등을 못하고, 1등이 뭐야, 2등도 못하고 3등 하는 나라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믹스커피를 세계 최초로 발명한 맥심, 그 기업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지지부진하고 1등도 못하고 2등도 못하고 3등 하고 있어요. 그 이제 믹스커피의 탄생을 좀 알아보자고요. 네스카페가 6.25 전쟁 때 미군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때 참 피해를 많이 봐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미군 보급품을 많이 얻어먹곤 했었는데 그 안에 인스턴트 커피, 네스카페가 있었고요. 그 인스턴트 커피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커피를 얼마나 사랑하게 됐냐면요. 해방 후에 45개였던 다방이 한국 전쟁 후에는 서울에만 822개가 생겨요. 진짜 말 그대로 커피 붐이 일어난 거죠, 한국에도. 그런 커피 사랑 속에서 1970년 동서식품이 제너럴 푸드사와 커피 기술 제휴 협약을 맺은 다음에 맥스웰 하우스라는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게 돼요. 네, 그렇게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도 인스턴트 커피를 제조하기 시작하고 생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1974년 프리마를 개발하게 돼요. 프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림이죠. 물론 그전에도 프리마 비슷한 건 있었어요. 액상 크림이라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분말로 파우더로 만든 건 이 동서식품이 세계 최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리마를 이용해서 2년 뒤 1976년 맥심이란 이름으로 세계 최초로 커피 믹스를 발명하고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뭐 맥심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없었어요. 2000년 중반서부터 이 맥심이 인스턴트 커피 시장 85%를 차지하기 시작했고요. 현재 2021년 보통이라면 점유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88%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도적인 1등이죠.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인스턴트 커피 시장은 동서식품이 맞는 브랜드끼리 싸우고 있다는 그런 소리도 있어요. 지금 현재 카노하고 맥심 모카골드가 열심히 싸우고 있겠죠. 아, 잠깐 잊혀졌던 조지 워싱턴 커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쉽게도 많이 부진해서 1943년에 제약회사인 아메리칸 홈 프로덕츠라는 기업에 매각되었고요. 계속해서 조지 워싱턴 커피로 판매하고 있었지만 다시 반전을 꾀하지 못했고 그렇게 1961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도 조지 워싱턴이라는 브랜드는 남아있어요. 아쉽게도 커피로 부활해서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양념하고 육수 브랜드로 아직 미국에서 남아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인스턴트 커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계속 전쟁을 운이라고 표현하고 심지어 천운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이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고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고통이에요. 엄청 큰 고통이었죠. 그리고 커피는 그 고통 속에서 퍼져나가게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커피 한 잔이 아니라 각 나라의 아픔, 애환, 상처, 추억 이런 게 녹아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뭐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